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22년도부터 변호를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1심, 2심 거쳐서 무죄 확정된 사안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안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이게 재수학원이었고 그 강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가해자고 이제 피해자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이 학생이라고 하면 미성년자겠구나 생각하는데 재수학원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재수 3수 하다 보면은 20대 이게 초반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는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사안은 결국은 추행죄인데 이게 추행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경우랑 이제 중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술에 취하거나 이렇게 이런 강제성이든 심신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의가 되었지만 원치 않은 동의였다라고 볼 때는 어떤 지위에 기할 때는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라는 항변을 할 수가 있겠죠. 동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할 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구성시키기도 합니다. 검사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입증이 쉽습니다. 네가 너랑 그 사람 사이에 지위가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필요성도 없이 범죄성이 인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은 동의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업무상 위력 추행은 이미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죄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넘어서 적극적인 동의, 쉽게 말하면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까지도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를 할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업무상 위력추행으로 기소해버리는 게 유죄받기가 수월하겠죠. 근데 이제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있다라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굳이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의 특징은 말 그대로 동의든 이런 식으로 손도 만지고 뭔가 뽀뽀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공소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름 범죄 이유라고 제출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 전후 상황들을 보면 이 일기장과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이 돼요. 오히려 단순히 동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동의를 넘어서 호감까지도 파악이 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호감까지 있는 거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하느냐. 고소까지 이렇게 했는데 싫다라고. 양자만의 관계로 입증을 가는 거는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수사 자체도 피해자 조사하겠죠. 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조사도 하죠. 피의자 조사도 하죠. 그리고 관련자, 수강생, 누구 강사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친구 엄청나게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라고 하는 거는 수사 기록은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유죄의 관점으로만 진술을 받고 그렇게 대부분 구성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에서 증인을 불러야죠. 일단 피해자도 부르고 관련자, 친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람들 전부 다 수강생들, 둘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느냐 아니냐, 다른 강사 혹은 우리 증인들 이런 식으로 쭉 불러서 어느 정도 최소한 대등하게는 보여야지 무죄로 보이는 이유가 대등하게는 보여야지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 또 방대하고 사람도 많은 사건일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은 이 영상 찍기 전에 당신애가 몇 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신문을 했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7명인가 8명을 불렀습니다. 한 길에 많이 불러야 한두 명 정도 증인신문 할 수 있는데 또 불출석하고 이러면 한 1, 2년은 훌쩍 가버리죠. 이렇게 증인신문을 다 한 겁니다. 증인으로 다 불러서 이런 관점으로 읽을 수 있게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배경과 연유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죄 판결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쓰지 무죄로 선고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고인은 무죄 이러고 끝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하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범죄 사실이라고 한다면 학원 바깥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점, 만나서 손을 잡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나쁜 관점으로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도덕적인 판단과 형사적인 유무죄 판단은 경계점이 있어야겠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유죄라고 할 수도 없고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래서 무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사한테 이 경계선이 있다.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냐 이런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판시 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소개를 할게요. 최근 대부분 판례를 좀 인용을 한 건데,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 중에 서로 다른 측면을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해서 진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물통이라고 하면은 옆에서 보면 네모나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동그래 보이고, 이렇게 보면 또 원통형 기둥의 모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보는 관점으로만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다각도인 진술이 필요하고, 또 증인으로 또 저희가 소환을 해서 신문할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에는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건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기장에 보면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자꾸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고, 강사에 대한 호감이지, 강사라는 직분에 대한 호감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맥락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판사를 설득해내는 거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증인신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죄 변론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제가 밤잠 설쳐가면서 준비했던 변호인데 다행히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렇게 거의 2년 가까이 변호를 할 필요가 있느냐, 증인을 7명에서 8명이나 불러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모르죠. 한 5명? 한 4명 정도만 하면 충분했나? 근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저희가 어느 정도 물을 채웠을 때 물을 넘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찼는지 이만큼 찼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1심에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심과 2심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2심은 1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 추가로 뭐를 할 거냐, 요 정도 선에서 판단하지 처음부터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럼 1심은 사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재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 증인들 다 필요합니다, 불러야 됩니다 라고 하면 가급적 받아줍니다. 그래서 1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2심 와서 이걸 미처 못했던 거니까 하겠다, 3세판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좁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에 1심에 더 최대한 주력을 해서 변호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당연히 무죄 받았으니까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잘못 판단을 했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충분한데 라는 식으로 쭉 주장을 했는데, 최대한 논리적으로 검사 주장이 근거 없다라고 쭉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심 판결에서는 재판장님께서도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잘 변호를 하고 상세히 기재도 되어 있다, 판결문도. 그래서 별로 추가로 더 쓸 말은 없다, 이렇게 막 판단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심은 적당히 해서 무죄 받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건 후행적 생각이죠. 우리가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할 만큼 다 풀어준 이후에 그 이후에 2심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위력 업무상 위력 추행이라는 죄명이 강제추행보다는 다릅니다. 동의됐다라는 것만 입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동의를 전제로 한 죄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렵지만 잘 1, 2심 무죄 판결 받고 확정까지 시켰기에 본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영상 제작에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